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톨스토이가 한 말이죠.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행복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기로 해요. 부모도 아이도 바로 오늘 행복해지기로 노력하자고요.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복을 습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리 넉넉한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 해도 행복을 느끼는 습관이 없다면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삶에서 만나는 소소한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육아 역시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즐기면서 해보기로 마음먹어 봅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려고 작년 한 해 동안 부단히 애쓰며 지쳐있진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의 목표는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빠가 되기로 해요. 엄마 아빠인 우리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다면 분명 아이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끊임없는 연습도 필요할 테고요. 하지만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기에 그 행복이 내 몸에 밴 습관이 될 때까지 오늘도 행복한 육아를 하기로 다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를 위한 육아정보 방송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의 곽유정입니다. 그리고 2014 좀 더 유익하고 전문적인 육아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한솔교육의 새로운 사내 MC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정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아빠 육아를 주제로 한 9회 방송 때 인사드린 적 있었죠? 한솔교육에서 사내 교육, 사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천은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에서는 올해 10살이 된 연우랑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연아, 두 여자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도 엄마도 서로 하기에는 처음이니까 힘이 들고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2014년에도 한행교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많이도 말고 딱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육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주 멋진 이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인사드리는 사내 MC 이장욱입니다. 현재 한솔교육 윤리경영 운영 사무국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회사의 조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윤리적 가치 판단과 행동 기준을 확립하고 지켜나가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오랜 경험과 노하우, 또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면서 내 아이와 우리 부부에게 적절한 육아법을 잘 찾아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파이팅 아주 넘치시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2014년에는 매월 1일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한행교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일본 행복한 교육 뉴스입니다. 추워지고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는데요. 기온과 습도가 내려가 대기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로 인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같은 각종 유해 물질이 침투해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건조할수록 체내에 피부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증가하여 가려움증도 심해집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욱 심해지는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습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목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잦은 목욕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시키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전에 물을 한 컵 정도 미리 마셔 목욕증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로션이나 오일을 듬뿍 발라 수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 평소에도 건조해지기 쉬운 손이나 얼굴은 수시로 보습제를 덧발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고 짠 음식은 과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평소 아이에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가습기나
물이나 젖은 빨래 등으로 적정한 실내 습도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이 우리 아이에게 가슴 깊은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 아이 인생에 있어 힘이 되는 말들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건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소개된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갈 길이 아주 멀지? 지금부터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도 잘 배워왔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그런데 문득 이 말을 배워도 끝이 없는 육아 정보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초보 부모인 저에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이죠? 육아에 대해, 자녀 교육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잘 배워오셨고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하실 겁니다. 2014년에도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대화의 기술. 이럴 땐 이런 말. 말. 와, 네. 우리 호흡 정말 장난 아니게 좋은데요? 아이에게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여러 가지 말의 유형을 살피면서 좀 더 지혜롭게 반응하고 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벌써 몇 번째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너무 어렵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니? 이것도 못해서 앞으로 뭘 하겠어? 무서웠어, 순간. 네. 아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가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런 말들을 기억하고서 정말 내가 바보 같은 걸까? 이런 생각들로 혼자서 괴로워하는 그 아이들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니?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엄마들이 많이 이제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네네. 너 얘가 왜 그러니? 정말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라든지. 네. 아니면 웬수야 웬수. 밥은 먹어서 뭐하게? 이런 말.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내가 널 왜 낳아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엄마가 체념하는 말. 예, 그런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이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중 단언컨대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말들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 땐 아이가 답답하고 한심하고 정말 구제불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우리 아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던 우리 아이를 정말 바보로 만들고 구제불능 상태로 전락시킬 수 있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엄마는 우리 한솔이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기뻐, 행복해. 나도 엄마가 좋아. 음. 근데 가끔 야단칠 때는 무섭기도 해. 그건 우리 한솔이가 바른 행동을 하고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우리 한솔이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 아이는 부모 품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속상해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들었던 아이는 가족들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지죠. 따라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이런 부모의 마음을 평상시에도 자주 말로 표현해 주세요. 아이의 자존감은 몇 마디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꾸준한 반응과 태도에 의해서 조금씩 축적되어 가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네가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기뻐.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감사해. 너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을 아이에게 종종 들려주면서 아이가 집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평소에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풍부하게 표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존감도 높고 마음도 아주 건강한 편이라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크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죠.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말 아낌없이 표현해주세요. 다음 사례입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영어 100점 맞았다. 어머, 정말이니? 100점 맞아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번 대화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잘못된 사례인가요? 네, 아이가 100점 맞으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게 부모 마음이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100점 받은 그 결과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100점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칭찬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대화 사례에서 100점 맞은 것을 칭찬해 줄 것이 아니라 아이가 100점을 맞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공부했는지에 대해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100점을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50점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을 부모가 해줘야 바람직한지 궁금한데요. 네,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0점짜리 시험지에 대해서 꾸중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고요. 50점밖에 나오지 않은 시험의 준비 과정에 대한 꾸중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50점을 받은 게 아니라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도 50점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꾸중을 들을 일이 아니라 격려를 받아야 할 일이죠. 칭찬의 초점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보니까 같은 50점을 받았어도 노력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그 과정에 대한 꾸중을 해주고 또 노력을 한 아이에게는 격려를 해주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군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겠구나 뭐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해준다든가요. 네. 아니면 네가 꾸준히 노력했으니까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될 거야. 희망을 가지렴 뭐 이런 말로 과정에 대한 격려를 계속 해주면 아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결과가 아닌 노력한 것에 대해 값진 값을 매겨준 부모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말들 들으니까 저도 네. 막 힘이 불끈 솟아나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해봐야겠다는 도전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하물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격려의 말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처럼 평소에 노력에 초점을 맞춰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더욱 노력을 해서 부족한 점을 극복해 나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노력들이 반복되면 어느 시점에는 실력이 부쩍 향상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은 또다시 아이에게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노력의 소중함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들부터가 노력의 소중함을 되새겨봐야 됩니다. 한솔아, 여기에는 초록색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야, 보라색으로 칠해야 더 예뻐. 오, 그래? 그럼 보라색으로 칠해봐. 정말 기대되는데. 엄마, 이것 봐. 정말 멋지지? 우와, 그렇구나. 이 그림에는 보라색이 잘 맞아 떨어지네. 내 말이 맞지? 한솔이가 선택한 방법이 좋았어. 최고야. 네, 듣고 있는 내내 이게 바로 올바른 대화법의 정석입니다. 그쵸, 어렵지만. 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의 말에 대한 엄마의 반응과 피드백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대화 사례에서 저희가 배워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칭찬은 구체적으로, 피드백도 구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네. 칭찬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줘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그 과정을 또 이렇게 막연하게 뭉뚱그려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잘했어, 좋다, 멋지네
뭐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음. 아니라 초록색이 아니라 보라색을 선택했던 것이 이 그림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렸구나. 너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아이디어가 참 좋네. 계획을 정말 잘 짰구나. 어제보다 더 잘했는걸. 열심히 노력한 것이 기특하다. 오, 이 그림은 색깔이 참 근사한데? 정리가 잘 되었네.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말들처럼 평소에 좋아, 잘했어 라고만 했던 칭찬에 무엇이 좋은지 또 어떤 점을 잘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추가로 덧붙여 주신다면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힘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이 자기 효능감이 크게 발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자라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겐 무엇보다 과정, 또 노력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할 텐데요. 그 과정을 칭찬할 때도 아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반응해준다면 아이는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부모의 말에 성취 동기를 얻고 또 어려운 것에도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 보실까요? 한솔아,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마트 가자. 이것만 마저 하고 거의 다 했어. 지금 가야 돼. 갔다 와서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그럼 엄마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나는 집에 있을래. 엄마 혼자 가면 심심하단 말이야. 얼른 가자, 응? 우리 딸 착하지?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얼른 옷 입고 나와. 네, 얼핏 들어서는 엄마의 말 가운데 그렇게까지 커다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아이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말이 들어있다고 네, 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부모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들 중에 우리 딸 착하지, 우리 아들 착하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욕구를 부과하여 아이를 무조건 착한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말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곧 착한 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요. 착한 아이가 되려면 무조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은연중에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네 해야 되고 뭐든지 어른이 얘기하면 네. 엄마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할게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요? 네. 근데 정말 무의식적으로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또는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착한 아이 콤플렉스 또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 잘 듣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아이에게 잘못 규정해 주다 보면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두려운 믿음을 형성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아이들은 자라나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느끼고 인식할 줄 알아요. 또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의도를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바로 들여다보고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내 마음은 어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특히나 부모에게는 더 그럴 수 있어야겠죠. 네. 하지만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로 아이에게는 당당한 사람이 아닌 비겁한 사람이 되라는 압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해서 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에게 키워주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어야겠죠. 네, 특히 저처럼 타고난 성향 자체가 착하고 순하면서도 순종적인 아이들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더욱 멀리하셔야 합니다.
착하고 유순한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숨기거나 자기 주장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화내면 나쁜 아이야 라든지 아니면 말을 잘 들어야 착하지처럼 착한 행동을 강요하게 되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더욱더 깊은 곳에 숨기게 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여 사회성이 낮은 아이로 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느끼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우울감이나 큰 불안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과장님 착하고 유순하시니까 네. 감정 억누르지 마시고 저희에게도 솔직하게 네, 표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네. 엄마랑 아빠는 매일 동생 편만 들고 왜 내 말 하나도 안 믿는 거야? 정말 다 짜증나. 그렇다고 동생에게 장난감 트럭을 던지면 동생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베개에다가 기분을 다 표현해봐. 확 던져버리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엄마가 비밀은 지켜줄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무라는 것이 옳은 일일 것만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아이의 기분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게 위험한 장난감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한 베개를 던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네. 되게 놀라워요. 네, 맞아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정서 조절 능력이라는 것이요. 네네. 단순히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게 북돋워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뭐 분노라든지 폭발적인 증오라든지 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아이가 아예 표출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혹시 두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그런 네. 거를 하면 안 예쁘니까 하지 마, 안 돼.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렇죠. 많은 뭐 심리학자라든지 음.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도리어 이런 감정들이 밖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무턱대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울증이나 자기연민 아니면 무기력함 이런 좋지 않은 다른 형태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되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기질을 발휘하셔야 하고요. 앞서 살펴본 바람직한 대화 예시처럼 분노의 감정은 표현하되 베개와 같은 사물의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베개가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던져볼까? 어때? 기분이 후련하지? 이런 말이 아이의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 놀라워요. 놀랍죠? 이게 되는 건지. 네, 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네, 또는 이런 거는 많이들 사용하시죠. 지금 네 기분을 이 종이에다가 막 그려봐. 마음대로 막 그려도 돼, 아무거나. 라고 이제 크레파스랑 색연필이랑 이렇게 던져주면 감정을 막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 우리 아이한테는 이 인형을 그 친구라고 생각하고 때려주자, 주먹으로. 그럼 오늘 그 아이 때문에 화난 게 조금은 누그러질 거야. 이런 말도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특히 이제 슬퍼서 막 울고 그러면 울지 마라는 말보다는 그래, 울어. 많이 울어. 펑펑 울어봐. 속 시원하게. 이런 말이라든지. 네. 또 아이가 화를 내면 한번 화를 내봐.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감정을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들의 정서 지능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표현만 하게 하는 게 또 아니라 그렇죠. 예,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게까지. 네. 무조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적절하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느낌을 되돌아보면서 감정을 직접적 행동과 분리시키는 성숙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